사람들이 말한다. 장례식장은 슬픔을 나누는 곳이라고. 그런데 나는 오늘 알았다. 장례식장은 슬픔이 아니라 비밀이 들통나는 곳이라는 걸. 상주님,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검은 정장 소매가 내 손목을 스치고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조문객들이 떠드는 소리도 국화향도 밥 짓는 냄새도 아닌 서명하는 소리가 오늘 장례식장의 진짜 배경음악 같았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상주라고 해봤자 명찰에 적힌 글자 하나가 나를 상주로 만들어줬을 뿐이었다. 고한정혜. 내 엄마. 엄마는 평생 사람 앞에서 울지 말라는 말을 내게 가르쳤다. 그래서일까? 나는 눈물이 차올라도 고개를 들었다. 그 대신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게 있었다. 바로 며느리의 표정이었다. 내 동생의 아내 지영은 검은 원피스에 검은 코트를 걸치고도 이상하게 깔끔했다. 머리도 흐트러짐 없이 묶여 있었고 화장도 번짐이 없었다. 마치 오늘이 엄마 장례식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받으러 온 날처럼. 지영은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조문객 많네요. 어머니가 인맥이 좋으셨나 봐요. 그 말이 칭찬 같지 않았다. 엄마가 인맥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남길 게 많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입술이 떨릴 것 같아서. 그때였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 앞에서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다. 상주분이시죠?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제게 이 일이 생기면 이 봉투를 가족에게 꼭 전달하라고 하셔서요. 남자의 손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있었다. 두툼한 봉투. 단지 돈 봉투가 아니었다. 어딘가 문서 느낌이 났다. 나는 그 봉투를 받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다. 엄마가 내게도 말하지 않은 이 일. 엄마가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봉투. 그리고 봉투 한가운데 또렷하게 적힌 글자. 수신 김도윤. 김도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김도윤은 없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저기요. 혹시 이 봉투 저희 어머니께서.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인께서 직접 쓰신 주소입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고인 친필 메모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고인께서 절대 장례식장에서 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내 손이 더 굳었다. 장례식장에서 열지 말라니. 그럼 어디서 열라는 거지? 그 순간 지영이 내 뒤에서 봉투를 봤다. 그거 뭐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확 올라갔다. 분명 슬퍼야 할 자리에서 그 목소리는 흥분에 가까웠다. 나는 봉투를 재빨리 상복 안쪽으로 숨겼다. 그냥 어머니 지인분이 전달할 게 있다고. 지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지인? 어머니가 언니한테만 준 거예요. 나는 그 말에서 독을 느꼈다. 왜 나한테만 줬냐? 왜 나한테는 없냐? 그 말의 끝은 늘 한 가지다. 돈, 집, 땅, 상속. 나는 차갑게 말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장례식이야. 지영의 입꼬리가 잠깐 꿈틀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이상한 표정. 중요하죠. 장례식 끝나고 현실이 오잖아요. 그 말에 내 옆에 서 있던 동생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아, 제발 오늘만은 좀. 지영은 민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대신 내 상복 안쪽을 보는 눈빛. 봉투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찍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장례식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장례식은 전쟁의 시작이다. 장례식장 복도 끝 냉장고가 있는 곳에서 친척들이 밥을 먹고 있었다. 누군가는 고기 반찬이 짜다고 투덜댔고 누군가는 고인의 생전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훔쳤다. 나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엄마의 빈소 앞 영정 사진을 봤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다. 늘 그러했듯이 누군가의 화를 누르고 누군가의 상처를 덮어주며 혼자만 아픈 얼굴로. 엄마, 이게 뭐야? 김도윤은 누구야? 영정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조문객들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혜 누나 정말 가버렸네. 나는 고개를 돌렸다. 흰 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남자. 엄마 또래로 보이는데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어릴 때 우리 집에 몇 번 왔던 사람 어디서 봤더라. 남자는 내 시선을 느끼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수진이구나. 많이 컸다. 수진. 내 이름을 정확히 안다. 그럼 이 사람은 엄마의 가까운 지인이다. 혹시 누구세요? 남자는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나 도윤이 아버지야. 순간 내 귀가 멍해졌다. 도윤? 내 품 안에 숨겨진 그 봉투의 이름. 남자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정혜 누나가 끝까지 비밀로 했지. 너희한테는 미안해서.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비밀이요? 무슨 비밀이요?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장례식 끝나면 봉투부터 열어.
그리고 도윤을 찾아. 나는 한 발 물러섰다. 도윤이 누군데요? 왜 저희 가족이 도윤을 찾아야 하죠? 남자는 내 질문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싫은 말을 던졌다. 정혜 누나 너희 가족보다 도윤을 더 지키려고 했어. 그 순간 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요? 우리 가족보다 누구를 더 지켜요? 지영은 조문객 틈 사이로 빠르게 다가왔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마치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듯이. 남자는 지영을 보고 굳어버렸다. 아, 며느리분이시죠? 지영은 남자의 얼굴을 위아래로 후었다. 도윤이요? 방금 도윤이라고 했죠? 누군데요? 우리 어머니랑 무슨 관계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영이 내 팔을 잡아당겼다. 언니 아까 그 봉투. 그거 도윤한테 가는 거죠? 그 봉투 어디 있어요? 나는 팔을 빼며 말했다. 지영아 여기서 그러지 마. 지영은 입꼬리를 올렸다. 여기서 해야죠. 장례식 끝나면 언니 혼자 다 챙길 거잖아요. 그 말에 내 눈이 돌아갈 뻔했다. 내가 뭘 챙겨? 엄마 장례식인데. 지영이 차갑게 말했다. 장례식 뒤가 중요하다고요. 어머니가 남긴 게 뭔지 누가 가져갈 건지. 그때 민석이 지영의 손목을 잡았다. 그만해. 진짜 그만해. 지영은 민석을 뿌리쳤다. 그리고 내 상복 가슴 쪽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나는 지영의 손을 붙잡고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봉투 건드리면 너랑 나는 끝이야. 장례식장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영은 웃었다. 언니 끝이요? 우리 원래 끝난 사이였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그때 박준호라는 명함을 준 남자가 다시 내 옆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주님 조문객들 보십니다. 지금은 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봉투는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세요. 나는 봉투를 더 깊숙이 숨겼다. 그런데 이상했다. 왜 엄마는 가족에게 주라고 했으면서도 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했을까? 엄마는 우리 가족을 믿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엄마가 숨기려던 건 가족이 아니라 도윤이었을까? 그날 밤 상주실 한쪽 구석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는데 핸드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넘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봉투 받으셨죠? 나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다. 누구세요? 남자는 낮게 웃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봉투를 열면 당신 가족이 끝난다는 거. 뭐라고요? 장례식장 CCTV 확인해 보세요. 누군가가 오늘 밤 당신 어머니 빈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남자가 잠깐 숨을 멈췄다. 당신이 가족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리고 상주실 문틈으로 보이는 빈소 방향을 바라봤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빈소 쪽으로 걸어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검은 옷. 익숙한 걸음. 나는 숨을 삼켰다. 그 그림자는 지영이었다. 지영은 빈소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주변을 살폈다. 누구도 없었다. 새벽 2시. 조문객은 빠지고 상주들은 잠에 취해 고개를 떨구는 시간. 지영이 문을 열었다. 나는 상주실에서 뛰쳐나가려다 발이 멈췄다. 만약 지금 내가 뛰면 지영은 봉투를 더 깊이 숨기거나 아예 봉투가 없는 척할 것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뒤를 밟았다. 빈소 안은 조용했다. 국화향이 더 진했다. 엄마 영정사진 앞 촛불이 흔들렸다. 지영은 상주용 방명록 쪽으로 가더니 영정사진 아래로 손을 뻗었다. 거기엔 엄마가 생전에 쓰던 작은 파우치가 놓여 있었다. 장례 지도사가 유품은 조심해서 보관해 두시라고 했던 그거. 지영이 파우치를 열었다. 손놀림이 익숙했다. 마치 처음 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지영은 이미 알고 있다. 엄마가 뭔가를 남겼다는 걸. 지영은 파우치 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골라 쥐었다. 작은 사물함 열쇠였다. 장례식장 지하 유족 대기실 옆에 있는 사물함. 상주가 값비싼 물건을 보관하는 곳. 나는 멍해졌다. 엄마가 사물함을 썼어. 지영은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나갔다. 나는 지영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 복도는 더 차가웠다. 냉장고와 얼음 기계 소리가 울렸다. 지영은 사물함 앞에서 열쇠를 꽂았다. 찰칵.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서류 봉투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세무서 서류, 등기 관련 서류, 통장 정리 파일. 지영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때 지영이 중얼거렸다. 역시 있었네. 나는 참지 못하고 뒤에서 말했다. 지영아.
지영이 몸을 돌렸다.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언니, 결국 따라왔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유품에 왜 손을 대? 지영이 봉투 더미 속에서 특정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내 얼굴 앞에 흔들었다. 언니가 숨긴 봉투 그거 여기 있어? 없어. 거짓말하지 마. 지영은 서류를 펼쳤다. 거기엔 엄마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장례식 날 봉투는 수진에게. 김도윤을 찾아라. 내 머리가 하얘졌다. 엄마가 나를 지정했다. 그 사실이 기쁘지도 않았다. 오히려 무서웠다. 지영이 웃었다. 봤지? 어머니가 남긴 건 언니 혼자 볼 일이 아니야.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민석이었다. 민석은 우리가 사물함 앞에 있는 걸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야 너희 둘 여기서 뭐해? 지영이 민석에게 서류를 던지듯 보여줬다. 당신 엄마가 남긴 메모야. 김도윤을 찾아라래.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김도윤? 민석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뭔가를 떠올린 사람처럼 숨을 멈췄다. 나는 민석을 보며 물었다. 너 알아? 김도윤이 누군데? 민석은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모른다가 아니라 알지만 말할 수 없다였다. 그리고 그때 지영이 조용히 말했다. 언니, 봉투, 내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안 돼. 지영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그럼 언니가 숨긴 거 내가 찾아낼게. 지영은 내 상복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민석이 지영의 손목을 꽉 잡았다. 지영아 그만해. 그 이름 꺼내지 마. 지영이 비웃었다. 왜? 그 이름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이름이 나오면 우리 엄마가 왜 죽었는지 드러나니까.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엄마가 왜 죽었는지? 민석이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엄마 그냥 간 거 아니야. 나는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종이 무게가 아니라 진실의 무게였다. 지영이 숨을 죽였다. 민석도 숨을 죽였다. 나는 봉투를 열기 전에 엄마 영정 사진을 떠올렸다. 엄마는 늘 말했다. 가족이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남긴 봉투는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을 찢어놓을 것 같았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다. 엄마의 친필 편지,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법률사무소 도장이 찍힌 문서 4번. 지영이 먼저 사진을 낚아챘다. 이게 뭐야?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있었다. 그리고 엄마 옆에 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민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 엄마 글씨로 적혀 있었다. 도윤이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순간 지영이 사진을 떨어뜨렸다. 민석이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종이를 뚫어지게 봤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영이 속삭이듯 말했다. 도윤이가 어머니 아들이라고?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젖어 있었다. 언니, 나 사실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민석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첫 번째 결혼을 했었다는 얘기. 지영이 소리쳤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상속은요? 집은요? 우리 가족은요? 나는 지영을 보며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다. 지영이 두려워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상속이었고 돈이었고 집이었고 내 몫이었다. 그때 봉투 속 문서 4본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석이 그 문서를 주워들었다. 문서 상단 제목이 보였다. 유언장 4본. 민석이 문서를 펼치려는 순간 지영이 민석의 손에서 문서를 낚아채 찢으려 했다. 안 돼. 이거 보면 끝이야. 나는 소리쳤다. 지영아, 그만해. 지영이 울먹이며 그러나 울음속에 분노를 담아 말했다. 언니는 몰라.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민석이 지영을 밀어냈다. 그럼 우리 엄마 인생은? 엄마가 왜 이런 봉투를 남겼는지 알아야 하잖아. 그때 내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아까 그 번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여보세요. 남자는 낮게 말했다. 봤죠? 낯선 이름.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당신 누구야? 장례식장 지하 사물함. 거기 CCTV 이미 확보했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은 4본이 아닙니다.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무슨 말이야? 남자가 말했다. 원본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원본엔 당신이 상상도 못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그 순간 사물함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걸어왔다.
검은 구두, 서류 가방, 그리고 익숙한 얼굴. 아까 명함을 준 남자 박준우. 그는 차갑게 말했다. 상주님, 그리고 가족분들. 장례식이 끝나는 즉시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지영이 소리쳤다. 왜요? 우리가 왜요? 박준호는 한 문장만 말했다. 유언장에 적힌 낯선 이름을 확인하셔야 하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다. 이건 일부가 아니다. 이건 30부짜리 지옥의 문이 열린 첫날이다. 그리고 내일 제2부 유언장에서 사라진 이름이 시작된다.